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불박차. 자, 양쪽으로 차들 잘 지나가는데. 야, 오지마, 빵! 어우, 세상에. 뭐야, 이거? 분명히 클락션을 빵빵 눌렀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정면 충돌, 역주행. 야, 세상에 저 차 때문에 무려 5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 역시나 대낮 음주운전이었다는데 가해자 측의 얘기가 정말 가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5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 그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불박차를 다른 차량이 이제 저런 식으로 앞에서 박은 사건인데요. 저게 이제 그 벌건 대낮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불박차하고 가해 차량 본인을 포함해서 5중 이제 그 충돌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보를 하신 이 불박 차주께서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 뇌진탕, 기타 염주로 전치 6주면 상당히 심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바로 이 사고를 낸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2번 정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다. 글쎄, 우울증 있으면은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을 합니까?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그랬다라고 하는 아들의 행동을 변호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보를 하신 이분의 그 느낌은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어떤 그 법망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제보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자, 터널 지나는 저 차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터널에서 역주행을 합니다. 터널을 나오는데 저 겨우 피했어요. 마주오는 차. 자,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 M1 차량과 저렇게 꽝 부딪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음주운전하는 자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저게 지난달 11일 서울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한 145km 정도에서 터널 안에서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시작한 게 무려 5km를 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시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음주 취소 상태였다고 하는데 운전자 30대 여성이었고요. 이게 정말 드문 일은 아닌가 봐요. 도로공사에서 밤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2차로로 달려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주로 1차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20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네. 왜 저럽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이죠. 경찰이 은회색 경찰을 쫓고 있습니다. 자정이 지난 늦은 밤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순찰차도 추격에 가세합니다. 경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순찰차가 에워싸자 들이받더니 화단 사이로 빠져 다시 달아납니다. 제지를 하려고 차로 이제 가로막고 했지만은 차가 소형이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주 도심 도로를 20km 넘게 달린 경차. 따라붙는 순찰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차는 한 바퀴를 굴렀고 그 충격에 연기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피해미자를 긴급하게 구출을 하고 불꽃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저희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 급하게 진화 작업을 시작. 차를 몰던 40대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를 4번이나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위험한 역주행을 이쯤에서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나갑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검은색 벤츠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운전자 40대 여성 이모 씨가 역주행한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6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던 빵이 있었어요. 카스테라랑 커피를 식탁 위에 차려놓으시고 본인은 이제 라면 한 그릇 드시고. 사고 5분 전 블랙박스엔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담겼습니다. 힘들었어. 이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시 사고 당시 기억 안 나세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말씀 여쭤볼게요. 이 지금 내 막나 내 사유를 국가수 감정 결과 이 씨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험 운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졸피뎀은 사고 전날 한 알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전날에 먹고 밤에 먹으면 8시간 지나면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차를 탄 건 기억하세요? 특히 이 씨의 벤츠에서 뜯긴 졸피뎀 약봉투가 발견된 사실도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졸피뎀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할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침에는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안정제가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졸피뎀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반포동에서도 40대 남성이 졸피뎀을 먹고 운전하다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입니다. 1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날 만큼 강력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양을 넘겨서도 오래 먹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가족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몽롱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그래서 하루에 10ml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목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